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시만요. 네, 됐네요. 이번 시간에는 논밭가라 김매고라는 사설시조 한 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설시조예요. 그러면 사설시조는 언제 나온 갈래다? 잠시만요. 사설시조는 잠시만 쌤펜 바꾸고요. 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나온 갈래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주된 창작계층이 누구였어? 주된 창작계층이 평민이었어. 물론 완전히 이 창작계층이 평민으로 완전히 바뀌었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평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 조선 전기랑 비교했을 때 평민층이 이 문학의 창작의 계층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지, 양반은 아예 사설시조를 창작하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시조를 창작하는데 조선 후기를 유행했던 그런 시조의 갈래는 사설시조라는 갈래였었고, 이 사설시조는 양반을 비롯해서 뭐 중인계층 또 뭐 서민 부녀자들 평민계층 모두가 다 아주 다양한 우리 그 조선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사설시조라는 갈래를 창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 사설시조가 특징이 있는데 주로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양반시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작품을 지었어 라는 걸 양반들이 자기 이름을 밝혀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설시조는 지금 그런 게 없죠. 거의 대부분 작자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평시조와 비교해 봤을 때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은 장형화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시조 같은 경우도 평시조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사설시조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 있죠. 특히 어디? 중장 부분에서, 중간 의미단락 부분에서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 있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가보죠. 자, 갑시다. 초장입니다. 논밭을 갈고 김을 메고 배장방이 대님을 쳐 신들매고. 자, 무슨 얘기냐? 이분이 논밭을 열심히 갈았어. 그리고 잡초도 뽑았어. 김을 맨다는 건 잡초를 뽑았다는 뜻이야. 잡초도 뽑고.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뭘 하냐면 바지를 이제 동여매기 시작하는 거. 바지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배잔방이가. 이것도 요거는 평민. 신분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복장이죠. 평민들이 입는 바지를 잠방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배잠방이에 데님을 쳤어. 데님을 쳤다라는 건 여러분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지가 이게 원래 이렇게 넓단 말이야.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니 그치? 이게 넓으니까 여기에 막 일을 하다 보면 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게 걸리적거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끈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줄로 동여매는 거. 그게 데님을 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신도 들맸어. 신도 얘들아, 여러분 옛날에 이 집신 같은 거 이런 거 신었잖아. 곰신 같은 거 신었잖아. 이거 잘 이게 빠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빠지지 않도록 묶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 사람 뭐 준비를 하고 있구나. 뭘 어떻게 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처음에는 무슨 노동을 했어? 농가 밭을 갈았다고. 그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무슨 다른 노동을 하려고 하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바지도 이렇게 동여 매고 신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조여 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조장이고요. 여기까지 화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구나. 직접 농사일을 하는 평민. 농부다. 화자가 농부구나 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장으로 넘어가십니다. 중장에서 이 농부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보시죠. 낫을 갈았어. 낫을 갈아서 낫은 허리에다 딱 찾고 도끼를 버렸어. 버렸다라는 건 여러분 역시 날을 날카롭게 갈았다 그런 뜻이야. 도끼도 날카롭게 갈아서 도끼는 탁 어깨에 둘러맸어. 그리고 어디로 갔어? 울창한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처음에 논밭에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나더니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 내용, 전개, 방식, 다시 말하자면 시상,
전개 방식이 뭐구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 기준이 뭐구나 라는 게 하나가 나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공간의 이동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공간이 어딘가에 있는 거지, 여러분.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바뀌고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걸 잡아라.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작품의 화자는 공간을 이동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잡아내라.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울창한 산 속에 들어가서 뭐 했냐? 삭정이, 말라 죽은 가지야. 또 마른 석, 마른 땔감들을 베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뭘 가져갔던 거야? 낙과 도끼를 가져갔던 거지. 그렇게 베고 잘라 지게에 짊어졌어. 지게 뭐지 이거 여러분? 지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짐 같은 거 이렇게 얹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둘러매고, 여기 이렇게 어깨 거리가 있었지. 어깨에 이렇게 둘러매고 오는 그런, 말하자면 지금의 카트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아이잖아. 근데 그 지게에 짊어졌어. 그래서 이 나무짐들을 다 이렇게 얹었다 그 얘기인 거지. 그리고 지팡이에 받쳐놨어. 어깨에 둘러매지 않고 일단 이 지게를 지팡이로 이렇게 받쳐 놓은 거야. 지팡이로 이렇게 받쳐서 고정을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샘을 찾아가는 거예요. 샘물을 찾아가가지고 점심을 비웠어. 점심을 비웠다는 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점심 도시락을 비웠다. 깨끗하게 다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밥을 싸온 거지. 그거를 노동 끝이었으니까 얼마나 맛있었을까? 맛있게 아주 깨끗이 도시락을 다 먹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곰방대를 툭툭 털어. 자, 곰방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잔방이와 마찬가지로 신분을 추정하게 해주는 소도구가 됩니다. 옛날에 양반이랑 평민들은요, 담뱃대도 달랐어. 양반들은 장죽이라고 해서 긴 담뱃대를 피웠고요. 평민들은 그런 장죽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그러면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장죽은 감히 평민들은 건드릴 수도 없었어. 어떻게 했어야 돼? 짧은 곰방대를 이렇게 피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곰방대를 툭툭 털어. 툭툭. 이런 게 뭔 거야, 여러분? 음성 상징어 나왔죠? 우리 평민 문학의 음성 상징어는 거의 기본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성 상징어로 생생한 느낌을 주고, 곰방대를 툭툭 털어서 잎담배를 그 안에다 넣어서 피워서 물어. 물고 나서 콧노래를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단 얘기야. 와, 너무 여유로운 모습이 느껴진다, 여러분. 노동을 했는데, 노동을 하고 나서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할 일 다 마친 다음에 도시락도 깨끗하게 먹고 흥얼흥얼 놀고 있는 그런 아주 플러스의 느낌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 중장입니다. 석양이 쟤를 넘어가고 있네. 여러분 여기도 체크가 들어가야 돼. 여기도 이거 물결로 한번 해볼까? 처음에 중장에선 도시락을 먹었잖아. 점심 식사를 했잖아. 점심이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중장으로 가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어? 변함이 없나요? 아니죠. 시간이 바뀌었다는 표지가 여기 나왔죠. 해가 떨어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시상전개 방식이 또 나오는 거야. 어떤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시간의 흐름이라는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저녁때가 됐습니다. 저녁때가 됐으니까 이 사람 뭐 해야 돼? 산에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어깨를 추스렀지. 어깨를 추스렸다는 거, 어깨를 한번 이렇게 으쓱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지게를 지팡이에 이렇게 고정시켜 놨었잖아. 그거 풀고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요거를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했다, 그런 얘기인 거야. 됐죠? 어깨를 추스르면서 자, 이제 이번에도 뭐 하냐?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하며 어이갈고 하더라. 어이갈고 하더라. 자, 여기 별표입니다.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야. 왜 노래에 보면 긴 장단도 있고 짧은 장단도 있잖아. 긴 장단, 짧은 장단의 그런 노래를 불러가는데 그 노래의 가사 속에 뭐가 있었다? 어이갈고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럼 요 기억이, 요게 이제 선택지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전체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어이 갈고 어떻게 갈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구인데 이런 부분만 읽는 친구들이 함정에 걸리게끔 송태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어이 갈까라는 문장을 보건대 이 화자는 지금 집으로 가는 방식을 막막해하고 있다라든지 집으로 가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라고 선택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문학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전체 분위기가 플러스라면 부분의 마이너스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문장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다? 그냥 넘어가야 된다. 플러스로 이해하고 가야만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뭐라고 나왔어? 긴 소리 짧은 소리 했다. 노래를 불렀다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해갈고는 노래의 가사인 그냥 이 사람이 정말 나 이제 집으로 어떻게 갈까 이게 아니라 노래의 가사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전체 플러스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을 열심히 부지런히 내가 할 일을 한 다음에 즐겁게 놀다가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삶의 여유, 만족감 이런 정서를 드러내면서 시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보십시다.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장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용 전개 방식 중에 서사에 속하는 건데 서사 안에 여러분 서사, 인과, 과정 요 세 가지가 또 들어가 있죠. 서사라는 건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는 거고 인간은 원인과 결과로 묶는 거고 과정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기록해 주는 걸 말하는데 지금 중장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기까지 나무 하고 나서 지게에 놓고 그 다음 날 점심 도시락 먹었고 이런 순서가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고 놓는 거야? 과정이라고 놓게 되는 겁니다. 이 시 전체가 과정이 쓰였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무방하죠. 그죠? 그 다음 전원생활과 관련된 화자의 아주 구체적인 노동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중장이 되겠다. 중장을 보면 화자가 낫은 허리에 찾고 도끼는 버려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또 어깨에 둘러맸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서 막 나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노동이 묘사된 부분이 어디냐 물어보면 중장이에요 라고 답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상 전개 방식 별표하고 갑니다. 아까 우리 확인했어요. 시간의 흐름도 있고 공간의 이동도 있었다. 라는 거고요. 자, 청각 이미지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소리가 있어야 돼. 긴 소리, 짧은 소리. 이 소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다? 여긴 청각 이미지가 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청각 이미지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 화자의 정서는 뭐냐? 아주 낙천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청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시다. 라고 정리하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별표. 시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기억이 뭐였어? 요거야. 어이갈고. 어이갈고의 의미가 뭐냐? 난 언제나 갈까? 어떻게 갈까? 아유 막막해. 이거 아니다. 화자의 정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뭐다? 습관적으로 농사꾼들이 농사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불렀던 민요의 한 가사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해라? 관용적 표현으로 정리해라.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내가 딱히 힘들거나 내가 딱히 막막하지 않아도 그냥 그때가 되면 그냥 불렀다. 그냥 말했던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런 거야? 어이갈고를 마이너스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시적인 전체 상황이 첫 출발이 보통 우리 시적 상황은 항상 어디서 잡는 거냐면 앞부분에서 화자가 뭐 했는지를 잡는 거라 그 얘기야. 그러면 상황을 보면 앞부분에서 화자 뭐 했어? 울창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 과정이 나왔죠. 그리고 마무리, 대응 방식 주정선은 어디에서 잡아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잡아라. 그러면 이 뒷부분을 보면 뭐가 나타나 있구나. 노동 후에 한가로움과 여유로움, 만족
만족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시구나라는 걸 잡고 있어야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특징 보십니다. 전원성을과 관련된 화자의 구체적인 노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연 속에서 산속에서 했죠, 노동을. 이 자연 속에서 노동을 아주 구체적인 노동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표를 5개를 하고 가십니다. 왜냐? 네, 색깔 펜을 또 조금 바꿔야 되겠죠? 조선 전기 양반시가에서의 자연은 노동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공간으로 주로 그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 친화적 공간. 근데 친구야, 나는 걔가 너무 좋아, 자연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두 번째, 풍류죠. 자연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는 거죠, 양반들이. 그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탈속적인 이상향. 뭔가 더러운 세상과는 대비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거나, 또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본받을 만한, 자연은 영원하고 불변하잖아. 그러니 그 자연의 영원성을 인간이 본받아야지. 이런 맥락 속에서 그려지는 주로 이 정도 4가지로 선생님 지금 기억나는 거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자연으로 그려지고 있었단 말이야. 조선 전기의 양반 시가에서 자연은.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서 평민들이 주된 창작과 향유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즐기는 계층으로 등장하면서 자연이 아주 구체적인 노동의 현장으로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고 가야 되는 특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요거 박스로 묶고 별표 하시고요. 연결해 놓고 가십니다. 특징 1이랑. 두 번째, 산에 올라가 땔감으로 쓸 나무를 마련하는 과정이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제시가 됐죠. 구체적인 건 묘사 때문에 그랬고요. 생동감이 있었다라는 건 아까 음성상징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됐죠? 청각심상을 통해서 낙천적인 뜻, 이거 선생님이랑 아까 했었던 거 요거 지우고 가시면 됩니다. 전체 분위기상 기억도 여러분 아까 여기서 했어. 관용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주의하고 가자 그랬어. 절망적이거나 체념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래는 뭐다? 조선 후기의 사설 시조다. 됐죠? 여러분, 네, 짤막하게 논밭가라 기욤매고라는 사설시조 한 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사설시조라는 기본 갈래에 대해서 내용이 정리가 갈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시상 전개 방식, 또 공간 안에 나타나는 자연의 속성, 자연의 의미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죠. 감사합니다.